대한항공이 선심 쓰는 척 하면서 1대1로 마일을 전환해준다 치더라도 무조건 손해인 것 같습니다. 아시아나 마일로 가지고 계실 때 대한항공 마일로 전환될 때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로 마일을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시아나 항공과 대한항공의 합병이 사실상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쉽네요. 일단 대한항공 측에서 확실하게 얘기한 부분은 합병이 된 후에 2년간은 아시아나 항공이랑 대한항공을 따로따로 독립 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2년 동안 독립 운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존 아시아나 항공 마일리지를 쌓으신 고객 여러분들께 이 주어진 2년 동안 마일리지를 모두 소진할 수 있는 기간을 주기 위해서라고 하더라고요. 따라서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선택을 하셔야 돼요. 2026년 말까지 아시아나 항공 마일리지를 다 쓰시거나 아니면 쓰지 않고 모아두었다가 2027년 초에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을 하던가. 그러면 과연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대한항공의 1대1로 전환이 될 수 있을까요? 기다 아니다 얘기가 많은데 이건 사실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일단 시장에서 아시아나 마일이랑 대한항공 마일의 가치를 다르게 보고 있는 게 가장 큰 걸림돌이에요. 대한항공 마일 같은 경우는 1마일당 15원, 아시아나 마일 같은 경우는 1마일당 11원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 근거가 과연 어디서 나온 거냐라고 생각하실 텐데, 여러분 혹시 신용카드를 사용하실 때 마일을 적립해주는 신용카드들이 있잖아요. 이 신용카드들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마일을 적립해주는지 아시나요? 바로 항공사가 신용카드사에게 마일리지를 돈을 받고 미리 파는 거예요.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항공은 이 마일을 가지고 신용카드사랑 장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항공사를 통해서 산 마일을 신용카드사는 카드 고객들에게 일정 금액을 소비하면 소비한 액수에 비례해서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거고요. 그런데 보통 신용카드사에서 항공사로부터 마일리지를 구매하는 가격이요, 항공사에 따라서, 그러니까 대한항공이냐 아니면 아시아나 항공이냐에 따라서 다른 가격으로 마일리지를 구매하는 겁니다. 결국 대한항공 마일리지를 사올 때 더 비싼 금액을 주고 사오는 거예요. 그리고 대략적으로 평균해서 봤을 때 시장에서 그 마일당 가치가 대한항공은 15원,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은 한 11원 정도로 본다라는 겁니다. 신용카드사에서 이렇게 다른 가격을 주고 사오는 이유는 아무래도 시장에서 대한항공의 마일리지가 훨씬 더 인기가 많기 때문이겠죠. 그러면 왜 인기가 많냐 하면은 아무래도 지금 상태로 보면 아시아나항공보다는 대한항공이 더 다양한 여러 지역으로 노선을 운영 중이에요. 하나의 예를 들어서요, 북미 지역 노선을 보면 총 12군데 도시를 운항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반면에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딱 5군데 도시만 운항하고 있어요. 선택의 폭이 훨씬 적은 거죠.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아시아나항공은 6군데만 운항하고 있지만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13군데를 운항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시아나 마일 7만 마일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대한항공 마일 7만 마일을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더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사실, 팩트입니다. 그리고 이건 단지 하나의 예이고요. 이것 말고도 마일리지 좌석의 비율, 그리고 마일리지 대기 예약, 그런 것들 해가지고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항공보다 좀 더 조건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대한항공의 마일 가치를 더 높게 쳐주면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합병이 되면 대한항공의 마일 가치가 더 높은데 이걸 과연 1대1로 해줄까 말까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결국에 이런 상황이라면 합병할 때 전환되는 마일리지 비율에 대해서 몇 가지 다른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첫 번째로는 그냥 1대1로 다 전환해준다. 사실 이게 제일 깔끔해 보일 수도 있긴 해요. 근데 신용카드로 마일리지를 모은 소비자들을 고려해보면 대한항공 마일을 신용카드로 모은 소비자한테는 좀 불공평한 겁니다. 보통 카드사에서 마일리지 적립을 해줄 때 대한항공 적립 비율이 아시아나 항공보다는 좀 적으니까 똑같은 마일을 모을 때 대한항공을 적립하는 신용카드로 모으신 소비자분들께서는 더 많은 돈을 썼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 보면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로는 마일리지 비율을 시장가치, 그러니까 15원 대 11원의 비율로 전환해 준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로 모은 마일에 대한 부분은 그리 불공평하지는 않아요. 카드사에 따라서, 그리고 어느 카드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원래 시장가치 기준으로 전환해 주는 거니까 어느 정도 공평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문제는 그럼 신용카드가 아닌 실제 항공사를 이용하면서 적립한 마일은 어떻게 해주냐라는 거죠.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 항공의 항공료가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이때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5원 대 11원의 비율로 전환을 해주면 아시아나항공을 직접 돈을 주고 항공편을 이용하면서 적립한 마일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공평해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로 모은 마일에 대해서는 15원 대 11원의 비율로 전환을 해주고, 항공편을 직접 이용하면서 모은 마일에 대해서는 1대1의 비율로 전환해준다라는 하이브리드 방법도 있습니다. 이 세 번째 방법 같은 경우는 위의 두 방법보다는 좀 더 공평해 보이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시아나 마일을 모으던 분들께는 왠지 좀 기분 나쁘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항공의 마일 가치는 항공사 그리고 신용카드사들 간의 관계에서 평가한 가치입니다. 그러면 과연 소비자 입장,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마일의 가치를 저렇게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는 걸까요? 여기서 의외로 많은 분들께서 좀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어떤 영상에서 1만 마일의 가치는 대략 미화로 100불 정도라고 본다. 그러니까 한 하루는 한 13만원 정도죠. 마일당 13원인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댓글에서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냐, 내가 1만 마일을 모으려면 얼마나 많은 돈을 써야 되는데 그 가치를 고작 100불이라고 하냐 라는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자, 여러분께서 그럼 대한항공 마일리지 1000원당 1마일을 적립해주는 카드를 가지고 계시다고 합시다. 여러분께서는 1만 마일을 어렵게 모았어요. 신용카드로 1000만원이나 쓰시면서 모았습니다. 그럼 이때 모은 1만 마일의 가치는 1000만원일까요? 아니죠. 1000만원은 여러분께서 다른 용도로 쓰신 겁니다. 1만 마일을 사시려고 1000만원을 쓴 게 아니죠. 이 1000만원으로는 물건 사고 또 쇼핑하고 그러면서 쓰신 거고, 카드사에서는 덤으로 10,000마일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1000만원으로 1만 마일을 산 게 아니란 얘기죠. 여러분께서 카드사에서 쓰신 금액이 여러분들께서 받으신 마일의 가치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건 신용카드사에게는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마일의 가치는 과연 어떻게 계산돼야 할까요?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께서 인천에서 유럽으로 여행을 가실 때 대한항공이건 아시아나항공이건 항공권을 돈을 주고, 액수를 한번 정해보죠. 100만원이라고 합시다. 돈을 주고 구매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께서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 여행을 가려고 했는데 마침 대한항공 7만 마일을 가지고 있어서 한 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만원을 주고 항공권을 구매했지만 나머지 한 명의 티켓은 마일리지를 이용해서 7만 마일을 쓰면서 티켓을 끄는 거예요. 이때 마일의 가치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7만 마일이 100만원의 가치를 갖는다? 아니죠. 대한항공에서 마일리지 티켓을 7만 마일로 끊으시면요, 세금을 또 내야 됩니다. 대략 유류 할증료를 포함해서 세금이 30만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께서는 결국 대한항공에다가 7만 마일에다가 30만원을 추가해서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원 중에서 7만 마일의 가치는 30만원을 뺀 70만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계산을 해보면 1마일당 10원으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마일의 가치인 거예요. 이 경우는 1마일당 10원인 거죠. 일반적으로 비즈니스나 퍼스트 클래스 좌석을 마일리지로 발권을 하시면요, 마일의 가치가 훨씬 더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성비 높게 마일을 쓰시려면 비즈니스나 아니면 퍼스트 클래스 티켓을 예매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인천에서 유럽 들어가는 항공권 같은 경우 이코노미 말고 비즈니스로 끊잖아요. 그러면 대략 하나로 500만원 이상을 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540만원이라고 칩시다. 그리고 이 항공권을 마일리지로 끊으시면요, 세금을 대략 40만원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이때 비즈니스 티켓을 발권하는 데 필요한 마일은 12만 5천 마일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12만 5천 마일이 500만원의 가치를 갖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1마일의 가치를 계산해보면 1마일당 40만원이 되는 거죠. 아까 이코노미를 쓸 때는 1마일당 10원이었잖아요. 지금 비즈니스에 사용을 하면 그 가치를 4배나 올릴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게 마일리지 가치의 기본이에요. 내가 마일을 모을 때 얼마나 많은 돈을 쓰면서 모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마일을 사용할 때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일이 얼마의 값어치를 내면서 쓸 수가 있느냐, 바로 이거에 따라서 마일의 가치가 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대한항공이랑 신용카드사 사이의 경제 논리로 계산을 했을 때 대한항공의 마일 가치가 아시아나항공보다 높다고 했잖아요. 우리 소비자한테도 정말로 대한항공의 마일 가치가 아시아나항공의 마일 가치보다 높을까요? 일단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두 항공사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항공의 마일을 7만 마일을 가지고 유럽 또는 북미 쪽을 가신다고 치면요,
마일의 가치는 사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때 차이는 대한항공 마일리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라면 최종 목적지에 대한 선택의 폭이 좀 더 넓어지는 거죠. 그렇지만 만약에 똑같은 곳을 가신다고 치면 사실상 가지고 계신 마일의 가치는 1대1로 봐도 무방한 거예요. 그런데 아시아나 항공 마일을 가지고 유럽 또는 북미 지역을 가실 때요, 유류 할증료를 받지 않는 항공사를 타고 가신다면 이때는 상황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폴란드 항공을 타고 유럽을 들어간다고 치면요, 아시아나 마일로, 이 경우는 스타 얼라이언스 항공을 이용하는 거니까 총 8만 마일이 차감됩니다. 아시아나 항공 자체 항공기를 탈 때보다 1만 마일이 더 차감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폴란드 항공 같은 경우는 유류 할증료를 받지 않는 항공사니까 세금 차원에서 대한항공보다 훨씬 더 유리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인천 브로츠와프 노선 왕복을 먼저 보겠습니다. 총 8만 마일 차감에 세금은 39,600원이에요. 왕복 기준입니다. 여기 노선을 만약에 현금을 주고 예약하면 1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요, 이 중에서 세금을 뺀 액수, 그러니까 96만 400원이 8만 마일의 가치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때 아시아나 마일의 가치는 마일당 12원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대한항공으로 비슷한 위치의 유럽을 갈 때 예를 들어서 부다페스트로 간다고 칩시다. 왕복 총 7만 마일의 세금은 25만 4,500원이네요. 이때 항공권 가격이 똑같다고 가정을 하면 실제로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이 항공권의 가격은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항공권 가격이 똑같이 1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여기서 세금을 뺀 금액 74만 5,500원, 결국 이게 7만 마일의 가치인 거죠.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 이때 대한항공 마일의 가치는 1마일당 10.65원입니다. 아시아나 마일의 가치가 더 높은 거죠. 이렇게 실제로 소비자들에게는 어떤 노선에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특히 아시아나 항공 마일을 가진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마일을 잘 쓰기만 한다면 대한항공의 가치보다 더 높은 가치를 갖고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물론 아시아나 항공이 이 경우에는 마일의 가치가 높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큰 차이는 없죠. 그런데 여기서 아시아나 마일의 가치를 높여주는 또 하나의 큰 요인이 있어요. 마일리지 항공권을 발권할 때 저 개인적으로는 왕복으로 하나의 항공권으로 발권하는 것보다는 편도로 각각 따로따로 발권하는 걸 선호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혹시나 나중에 여행 계획에 차질이 발생해서 항공권 하나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때요, 아니면 항공편 하나를 놓치거나 해서 이용을 못했을 때 각각의 노선을 편도로 발권을 해뒀으면 훨씬 더 항공편 조절하는 게 쉽습니다. 그리고 또 일단 내가 출발 날짜가 정해져 있는데 돌아오는 날짜가 애매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먼저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해서 발권을 해두고 나중에 돌아오는 날짜가 결정되면 그때 발권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대한항공으로 마일 발권하시잖아요. 여러분들에게는 절대로 이러한 선택권이 없습니다. 사실 이건 아시아나항공도 아시아나 자체 노선을 예약하신다면 똑같아요. 무조건 왕복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냐, 대한항공 그리고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티켓 모두 편도 발권이 된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뭐 좀 보여드릴게요. 이건 대한항공 노선인데 인천 부다페스트 노선 같은 경우는 왕복을 검색해보면 7만 마일 차감에 총 세금은 25만 4,500원이잖아요. 이거를 각각의 노선을 편도로 예약하시면 인천 부다페스트 구간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11만 3,200원입니다. 근데 문제는 부다페스트 인천 구간이 편도 28만 1,400원이에요. 아까 왕복 노선의 총 세금보다 부다페스트 인천 이 단일 구간의 세금이 더 높습니다. 결국에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따로따로 발권하시잖아요. 원래 왕복으로 하면 세금 25만 4,500원인데 이걸 따로따로 발권하시면 세금이 총 39만 4,600원이 되는 거예요. 14만 원을 더 내셔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헝가리에 사시는 교민께서는 부다페스트 인천 왕복을 발권하시잖아요. 그러면 총 세금은 53만 4,700원으로 더 올라가는 거예요. 미쳐버리는 거죠. 이걸 가지고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대한항공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따지잖아요. 그럼 어떤 얘기를 하냐면 출발 국가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서 그런 거다. 이게 어쩔 수 없다 라면서 헛소리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건 출발 국가 문제라기보다는 대한항공의 악질 정책에 의한 거예요. 정말 말 그대로 악질입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냐면 유류 할증료 같은 경우는 나라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나라의 정책에 따라서 제한을 두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한이란 게 뭐냐면 일정 액수 이상 받지 못하게 제한을 두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리고 그렇게 제한을 두는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 대한민국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유류 할증료를 법적으로 일정 액수 이상 받지를 못하게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출발하는 항공권 같은 경우는 유류 할증료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결국 왕복으로 발권할 때는 국내법에 따라서 대한항공이 유류 할증료를 일정 액수 이상 부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방금 보여드린 헝가리 같은 경우는요, 그런 제한을 두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대한항공에서 일부러 더 높은 유류 할증료를 부과해 버리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아시아나 항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서 출발하는 항공권에는 유류 할증료를 크게 부과하지는 못하지만 해외에서 출발하는 아시아나 항공의 경우도 높은 유류 할증료를 부과해 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유독 대한항공에 대해서 악질이라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시아나 항공 같은 경우는 최소한 자기네 항공권이 아니고 다른 제휴항공사의 항공권을 말 발권해 줄 때는 자기네 기준을 따라가지 않고 그 해당 항공사의 기준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세금에 대해서는요. 말차감에 대해서는 당연히 아시아나 자체 기준을 따르는 거고요. 제가 아까 보여드린 폴란드 항공의 인천 브로츠와프 노선을 보면요. 왕복 세금 총 39,600원이었죠. 왕복 세금이나 각각의 편도를 합한 세금이나 똑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천에서 브로츠와프로 가는 편도는 세금이 25,000원이고요. 브로츠와프에서 인천으로 오는 편도는 세금이 14,600원이에요. 아시아나 항공 같은 경우는요, 자기네 항공권에는 그렇게 세금을 높이 먹이더라도 자기네가 운항하지 않는 항공사의 항공권에는 투명하게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최소한의 양심은 있는 거죠. 그러면 혹시 대한항공도 스카이팀에 대해서 그런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항공이 그럴 리가 절대로 없겠죠. 어떻게 해서든 소비자한테 손해 안 보고 오히려 부당이득이라도 취할 수 있으면 취하려고 하는 항공사입니다. 일단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제휴항공사의 마일 발권을 할 때 편도로 발권 못하게 내부 규정을 만들어 놔서 편도 비교는 제가 못 해드려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쩔 수 없이 왕복으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편도 발권 못하게 해놓은 것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전 세계 모든 항공사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지만 최소한 제가 아는 항공사 중에서 제휴항공사 마일 발권에 대해서 편도 발권 막아놓은 항공사는 오직 대한항공밖에 저는 못 봤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 마일을 가지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마일리지 사용처가 이것 때문에 확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스카이팀 항공권을 마일 발권할 때 대한항공에서 어떻게 세금을 부과하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대한항공 스카이팀 예약을 통해서 버진 애틀랜틱 항공 런던에서 뉴욕 왕복 항공권을 찾아보면 보시는 것처럼 5만 마일 차감에 세금은 미화로 616불, 우리 하나로는 88만 3,200원입니다. 상당히 높죠. 그런데 똑같은 항공편을 버진 애틀랜틱 홈페이지에서 마일로 예약을 해보면요, 47,000마일 차감에, 여기서 마일 차감이 대한항공이 버진 애틀랜틱 항공보다 3,000마일 더 많은 걸 가지고 뭐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어차피 자기네 마일 차감 규정에 따른 거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세금이 영국 파운드로 292.92 파운드니까 이걸 하나로 계산을 해보면 53만 6천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대한항공에서 자기들이 운행하는 항공편도 아닌데 유류 할증료를 35만원 정도를 더 붙여서 마일리지 항공권을 팔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 항공편도 아닌데 자기네가 기름을 넣지도 않는 항공편인데 유류 할증료 기준을 자기네 마음대로 최대로 올려서 항공권을 팔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버진 애틀랜틱 항공으로 대한항공 마일리지 항공권은 어떻게 팔고 있을까요? 버진 애틀랜틱 홈페이지에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인천 가는 왕복 항공권을 찾아보면요, 왕복 마일은 단 6만 2천 마일 차감에 세금은 미화로 딱 87불 31센트예요. 이걸 원화로 바꾸면 12만 5천 원 정도입니다. 이 똑같은 노선을 대한항공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잖아요. 7만 마일 차감에 세금을 무려 85만 2,400원이나 내는 거예요. 이 경우도 미국에서 출발하는 대한항공 편이니까 유류 할증료를 아주 최대로 부과해버린 거죠. 아주 악질입니다. 이게 출발 나라 문제라면 왜 버진 애틀랜틱은 저렇게 적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걸까요? 절대로 출발 나라 문제가 아닌 거고요. 그냥 대한항공에서 저렇게 내부 정책을 만든 겁니다. 이 경우에 만약에 항공권이 1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때 사용되는 7만 마일의 가치는요, 1마일당 2.1원이에요. 이렇게 마일리지의 가치는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가치가 확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계산해봐도 제 계산으로는요, 아시아나의 마일리지 가치가 대한항공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로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대한항공이 선심 쓰는 척 하면서 1대1로 마일을 전환해 준다 치더라도 무조건 손해인 것 같습니다. 아시아나 마일로 가지고 계실 때 대한항공 마일로 전환될 때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로 마일을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저라면 아시아나항공이 없어지려면 2년에서 2년 반가량 남은 것 같은데 계속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모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모은 마일리지를 가능하다면 아시아나항공이 사라지기 전에 스타 얼라이언스 항공권에 모두 다 사용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서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에서 스타얼라이언스 항공권을 찾아보면 쉽게 찾아지지 않는다는 걸 많이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이게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날짜를 하루하루 바꿔가면서 검색을 해야 되는데 검색 속도도 매우 느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짜에 티켓이 오픈되어 있는지 찾기가 상당히 힘들게 홈페이지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여기 이 영상을 클릭해서 보시면 아주 쉽게 여러분들께서 스타얼라이언스 항공권, 이코노미건 비즈니스건 아주 쉽게 찾는 방법을 알려줄 겁니다. 혹시나 아직도 이 영상을 안 보셨다면 무조건 보셔야 되는 영상이니까 꼭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오늘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신청, 알람 설정은 제 채널 성장에 아주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좋은 여행 되세요. 감사합니다.